자, 우리가 CQ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얘기를 했었죠. 자, CQ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뜻이 어떤 거였어요? 언브레이크블은 CQ하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정의 자체는 뭐였어요? CQ하다는 뜻은 이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아웃풋이 뭐랑 구별이 안 된다? 랜덤이랑 구별이 안 된다. 계산상으로 뭐 폴리노미얼 타임 꽤 빠르게 이제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더라. 이런 거였죠. 자,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스트림 사이퍼를 볼 거예요. 스트림 사이퍼는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로 만든 엑소에서 만든 그런 인크립션 스킴이죠. 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를 정의를 할 텐데 우리가 원타임 패드에서 배웠던 시큐리티는 뭐였었어요? 퍼펙트 시큐리티였죠. 자, 그런데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로 만든 스트림 사이퍼는 퍼펙트 시큐리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키의 길이가 메시지보다 짧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래서 퍼펙트 시큐리티는 안 되고 그럼 뭔가 다른 시큐리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시멘틱 시큐리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멘틱 시큐어를 배우고 시멘틱 시큐리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CQ한 PRG, CQ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CQ한 스트림 사이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시큐어한 스트림 사이퍼. 시큐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시큐어. 자, 우리가 시큐어한 걸 정의할 때 이제 두 가지였죠. 어태커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태커의 골이 뭔지. 그렇죠? 어태커 어빌리티는 우리가 지금은 뭘 생각해요? 그냥 사이퍼 텍스트 하나만 얻는다. 사이퍼 텍스트 온리. 사이퍼 텍스트 하나만 딱 얻고. 자, 전에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냥 사이퍼 텍스트로부터 키를 얻어낸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키를 얻어낸다. 이런 시큐어 정의는 안 됐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인크립션을 상관없이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사이퍼 텍스트로부터 키는 못 얻어내죠. 그렇지만 이거는 시큐어해 보이는 인크립션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안 됐고. 두 번째, 플레인 텍스트의 모든 내용을 복구할 수 있다. 이것도 부족했죠. 왜냐하면 뭐 절반만 복구할 수 있어도 정보가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했던 게 뭐였었어요? 아무 정보도 없는 no information이었죠. 그게 우리가 정의였어요. 그래서 퍼펙트 시큐리시 우리가 배웠었죠. 샤논의 퍼펙트 시큐리시는 어떤 거였었어요? 자,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져 있으면 이 사이퍼 텍스트가 M0에서 만들어진 건지 인크립션에서 M1에서 만들어진 건지 전혀 몰라야 되죠. 그러니까 M1이 뽑힐 확률, M0를 인크립션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 M1을 가지고 인크립션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 우리의 두 개가 서로 같으면 퍼펙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M0를 인크립션 했을 때 나오는 분포. 이 분포라는 얘기는 아웃풋이에요. 아웃풋들. 그 다음에 M1을 인크립션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풋들, 분포.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이퍼 텍스트 하나 딸랑 있으면 얘가 M0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M1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두 경우 다 확률이 동일하다는 거죠. 아웃풋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분포가 똑같다. M0를 가지고 막 인크립션해서 나올 수 있는 사이퍼 텍스트랑 M1을 가지고 막 인크립션 나오는 사이퍼 텍스트 그 분포가 확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면 두 개는 구별이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걔를 퍼펙트 시큐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퍼펙트 시큐러시예요. 그래서 모든 M0, M1에 대해서 사이퍼 텍스트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사이퍼 텍스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두 개가 똑같다 완전히. 그러면 우리가 퍼펙트 시큐어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퍼펙트 시큐리시고 우리가 이제 다른 시큐리시를 정의할 거예요. 오타예요. 자, 위에 게 퍼펙트 시큐리시고 이제 밑에 건 뭘 하느냐? 위에 거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분포가.
근데 이제 분포가 똑같지 않은 거예요. M0를 인크립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분포는 뭐 예를 들어서 00가 좀 더 많이 나온다든지 사이퍼 텍스트가. M1을 인크립션했을 때는 111이 많이 나오는데 좀 분포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똑같진 않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근데 구분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빠르게 폴리노미얼 타임, 빠른 시간 안에는 잘 구별이 안 되고 다르긴 한데 되게 오래 걸리는 구별이 되는데 빠른 시간에 구별이 안 되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를 시멘틱 스큐리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퍼펙트는 완전히 동일한 거, 시멘틱은 짧은 시간에는 구별이 안 되는 거. 다르긴 한데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같은 경우는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이든 간에 이 알고리즘 어드버서리 알고리즘이 cannot.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무한대 엄청나게 오래 걸려도 상관없는데 A가 cannot distinguish. 사이퍼텍스트가 M0에서 온 건지 M1에서 온 건지 전혀 구별이 안 될 때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사이퍼텍스트 M0부터 이 사이퍼텍스트 나올 확률과 M1부터 나올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구별이 안 되면 우리 퍼펙트 스큐리시고 시멘틱 스큐리시는 모든 알고리즘이 아니라 모든 이피션트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한이 있죠. 위에는 퍼펙트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모르는 거고 밑에 시멘틱은 굉장히 오래 걸리면 알고리즘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빠른 알고리즘을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퍼펙트 시큐리시가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전혀 구별이 안 되니까 정보 하나도 없으니까 시멘틱 시큐리티만 돼도 괜찮죠. 왜냐하면 시멘틱 시큐리시로 저거를 구별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00억 년이 걸린다. 뭐 300억 년이 걸린다. 그럼 문제 없죠. 그렇죠? 편실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시멘틱 시큐리티를 정의하고 시멘틱 시큐어 하면 뭐 쓸만한 거다라고 이제 사용할 거란 거예요. 자, 시멘틱 시큐리티 이해되죠? M0의 분포와 M1의 분포가 다르긴 하지만 얘를 구별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것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시멘틱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정의할 거냐면 이제 게임으로 정의를 해볼 거예요. 게임 베이스드. 게임은 뭐냐면 이제 공격자가 있겠죠. 공격자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어드버서리라고 할 거예요. 어드버서리 A라고 하는 공격자가 있어요. 공격자가 하려고 하는 거는 사이퍼텍스트를 보고 얘가 M0에서 온 건지 M1에서 온 건지 맞추는 애예요. 걔가 잘 맞추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공격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자는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메시지를 2개를 정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하면 돼요. 메시지 안에. 다음 메시지의 길이는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메시지 길이가 같으면 길이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으니까 메시지 길이는 같다고 쳐요. 자,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자, 공격자가 M0, M1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이 주는 애를 우리가 챌린저라고 할 거예요. 챌린저가 실제로 인크리션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이걸 받으면 자기가 내부에서 그냥 랜덤하게 하나 뭐를 뽑아요. 비트를 뽑아요. 0 또는 1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키도 뽑아요. 그리고 나서 사이버텍스트를 만드는데 인크립션을 해서 키를 가지고 자 메시지가 M0 또는 M1이죠. 이 중에서 뽑은 비트 가지고 B가 1이면 0이면 M0를 B가 1이면 M1을 인크립션해서 사이버텍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보내요. 사이버텍스트를. 자,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가 하는 거는 사이버텍스트를 보고 얘가 M0에서 온 건지 M1에서 온 건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버서리는 맞춰요. 이 C가 M0인지 M1인지 맞춰요. 그래서 M0면 얘가 M0라고 답을 하고 M0면 0이라 대답하고 M1이면 1이라 답을 해요. 그걸 우리가 B'이라고 합시다. B'은 0 또는 1이에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B'은 0 또는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알고리즘의 어드밴티지를 정의해 볼 거예요. 어드밴티지. 이 어드버서리가 요 인크립션 스킴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정의할 텐데 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있겠죠. 어드버서리가 챌린저가 1을 선택했는데 A가 1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렇죠? 0을 선택했는데도 1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B가 1이었는데 A가 1이라고 답하는 거. 이건 맞게 한 거죠. 맞게 될 확률. 그래서 틀릴 확률. B가 0이었는데 얘를 1이라고 답할. 이 확률의 차이로 우리가 정의를 할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쓰면 자 위에 건 뜻이 뭘까요? 이거 어드버서리한테 뭘 준 거예요? CT 1 그렇죠? CT 1 그러니까 1을 인크립션한 걸 준 거죠. 그럴 때 A가 뭐라 답해요? 1이라고 답할 확률. 그다음에 A에다가 다른 분포 줬죠? 0을 줬을 때 1이라고 답할 확률을 우리가 어드밴티지라고 하고 이 어드밴티지가 0에 가까우면 구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작은 네글리저블 값 입실론 0에 가까운 즉 M0를 가지고 인크립션 해줘도 얘는 1이라 답하고 M1을 인크립션 해줘도 1이라 답한다. 구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하면 우리가 이 모든 A가 어떤 애들이냐면 모든 이피션트한 A에 대해서 A를 어떤 걸 뽑더라도 이피션트한 A는 얘를 잘 못 맞추더라. 어드밴티지가 거의 0에 가깝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는 semantically secure라고 얘기해요. 자, 퍼펙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퍼펙트는 자, 유실론이 0이고 그 다음에 이피션트가 아니라 그냥 A고 시멘트인 경우에는 A가 이피션트고 두 개의 어드밴티지가 0이 아니라 그냥 네글리저블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어드버서리 원래 우리 정의에서 보면 모든 M0 M1이었죠. 모든 어떻게 M0 M1을 뽑더라도 어드버서리가 몰라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모든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죠. 왜죠? M0 M을 누가 뽑아요? 어드버서리를 뽑죠. 어드버서리 뽑는 거는 어드버서리는 자기가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메시지를 뽑겠죠.
그래서 모든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어드레스를 뽑으니까 어드레스는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M0, M1을 뽑겠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못 풀면 어떻게 뽑아도 어드레스 어떻게 뽑아도 저 어드밴티지가 0에 가까우면 그럼 우리가 구별 못하는구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저 얘기는 뭐냐면 사이버 텍스트를 이제 우리가 막 만들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구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 메시지인지 요 메시지인지 구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특정한 메시지를 두 개를 잘 뽑아가지고 했더니 M0는 아무리 인크리션해도 정이 잘 안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값보다 항상 작아요. M5는 어떻게 인크리션하면 항상 뭐 2분의 1보다 커요. 그럼 두 개 구별이 되죠. 그렇게 뽑을 수 있으면 이건 시큐한 인크립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뽑아도 구별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M0, M1은 공격자가 뽑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됐나요? 시멘틱 스큐리티를 이제 이렇게 게임으로 두 파티의 게임이죠. 그래서 공격자랑 실제로 인크립션한 애랑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공격자가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맞추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니까 알고 맞추든 모르고 맞추든 그러면 우리가 시멘틱 시큐어라고 시멘티컬리 시큐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그림이 뒤에도 있는 거고 똑같은 그림이고 그다음에 이걸 말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크립션은 시멘티컬 시큐어다. 모든 이피션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드밴티지가 네글리저블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모든 M0, M1에 대해서 인크립션 했을 때 나온 분포가 M0를 가지고 인크립션 했을 때 나온 분포랑 M1을 인크립션 했을 때 나오는 분포가 짧은 시간에 이피션트 시간에는 구별이 잘 안 되더라. 라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예를 들어 C0라고 하고 이걸 C1이라고 한다면 C0 분포랑 C1 분포는 계산적으로 컴퓨테이셔널리 구별 불가능하다. indistinguishable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인크리션, 디크리션을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가지고 인크리션을 얘기를 하고 시큐리티도 이야기를 해요. 시큐리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큐리티는 좀 다르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시큐어 생각하면 뭔가 정보를 못 빼면 늘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구별 못하는 걸로 우리가 시큐리티를 정해요.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보면서 이 인크립션은 시큐어한지 안 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예제를 할 거예요. 자, A라는 알고리즘은 뭘 하는 알고리즘이냐면 사이퍼 텍스트에서 플레인 텍스트의 LSB, 그러니까 리스트 시그니컨트 비트, 제일 마지막 비트에 해당 값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사이퍼 텍스트가 떡 주어지면 여기에서 얘는 원래 뭔가 인크립션 한 거였죠. 인크립션, 메시지를 인크립션 한 건데 이 메시지의 가장 끝 값에 있는 거 마지막 값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A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A에다가 C를 주면 얘가 이 끝값을 하나 0 또는 1을 리턴을 하는 애예요. 자, 이런 알고리즘이 있으면 자, 이 인크립션이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 그런 인크립션이면 이 인크립션은 시큐어할까요? 그러니까 사이퍼 텍스트로부터 뭔가 플레인 텍스트의 정보가 뽑히죠. 그럼 얘는 시멘틱으로 시큐어할까요? 아니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시멘틱으로 시큐어하지 않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렇죠?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되는 M0와 M1을 뽑으면 돼요.
M0, M1은 누가 뽑아요? 공격자가 뽑죠. 어드버스를 뽑으니까 공격자가 자기가 구별하기 좋은 메시지 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걸 인크리션해서 주면 내가 구별할게. 그래서 해주면 돼요, 실제로.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여기 챌린저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공격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B라고 하는 걸. B를 이제 뭘로 만들 거냐면 이건 이제 공격 어드버서리예요. A라는 알고리즘이 있었죠. A는 뭐라는 알고리즘이에요? 평문의 제일 끝값 LSB를 뽑아내는 알고리즘이죠.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격자를 만들 거예요. 공격자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깰 수 있는 거죠.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메시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B가 자기가 구별하기 좋은 메시지를 하면 되겠죠. 자, M0, M1을 뽑을 텐데 자, 여러분이랑 어떻게 뽑겠어요? 하나는 LSB가 0, 또 하나는 LSB가 1. 1이 되면 그냥 임의의 메시지 두 개를 뽑아요. 뭐 이렇게 뽑으면 돼요. 아무거나 뽑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보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M0는 뭐 1, 0, 0, 0, M1은 뭐 1, 0, 1, 1 이런 식으로 뽑아서 보내요. 끝에 비트만 다르게 다른 걸 뽑아서. 그럼 챌린지는 어떻게 해요? 얘는 그냥 인크립션 안 했죠. 그래서 얘는 B를 뽑겠죠. 랜덤하게. 그 다음에 키도 뽑겠죠. 이 스페이스에서 뽑아요. 그 다음에 인크립션 하겠죠. 인크립션을 할 거예요. M, B에 대해서 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C가 일로 가겠죠. 그렇죠? 자, 이 C를 받으면 B는 어떻게 할까요? 저 C로부터 저게 M0에서 만들어진지 M1에서 만들어진지 알려면 A한테 던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B가 속에서 A를 수행을 해요. A라는 알고리즘에 얘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얘가 LSB를 계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MB의 LSB를 계산해서 줄 거예요. 이 값이 0 아니면 1이겠죠. 끝에 비트. 자, 0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면 M0에서 넣은 거야 라고 얘기할 거고 1이면 M1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끝에 나오는 빛을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뭐, 요 나오는 값을 우리가 B'이라서 그냥 B'을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B'은 그냥 LSB죠. A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B'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드밴티지를 계산을 한번 봅시다. 이 인크립션에 대한 어드밴티지. 자, 어드밴티지 어떻게 된다고요? 차이였죠. B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B가 뭐일 때, 뭐 1일 때 B'이 1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B 프라임 B가 0일 때 B'이 1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거의 차이죠. 자, 이거 계산하면 되죠. 자, 이거 얼마예요? 네. 지금 M1이 1011이죠. 그렇죠? 그 값이 넘어가면 A라고 하는 알고리즘 뭐라고 답해요? 끝자리가 1이잖아요. 1이라고 답을 하죠. B'도 1이 되죠. 저거는 이제 A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른데 우리는 A가 지금 100% 정확하다고 치면 그럼 이건 그냥 1이죠. 확률이. 자, 두 번째는 B가 0이면 B'은 0이 되겠죠. 왜냐하면 A가 끝자리 보니까 0이니까. 이 확률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확률이
1이 나오죠. 이건 네글리저블이에요? 넌 네글리저블이에요? 넌 네글리저블. 그러면 이건 시멘티클리 인시큐어. 자, 요걸로 하면 부족하죠. B가 이피션트예요? 이것까지 보여야 돼요. 이피션트. 이피션트예요? 예. B는 보면 A를 돌리죠. 속에서. A가 이피션트 하다고 가정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B가 하는 일은 M0, M1 뽑고 A를 돌리고 끝이죠. 그래서 A가 이피션트 하면 B도 이피션트예요. 그래서 이피션트예요. 그래서 이피션트는 알고리즘이 M0인지 M1이 구별했죠.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시멘티클리 인시큐어하죠. 시큐어하지 않죠. 끝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타임 패드 알고리즘 우리 기억나죠? 원타임 패드는 어떤 시큐리티를 보장해줘요? 퍼펙트를 보장해주죠. 원타임 패드는 시멘티클리 시큐어도 보장해줄까요? 그 원타임 패드로 인크리션 된 거를 이피션트한 알고리즘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원래 걔는 뭐 오래 걸려도 못하는데 빠른 애는 더 못하겠죠. 그래서 원타임 패드는 시멘티클리 시큐어 하죠, 당연히. 퍼펙트 시큐어가 더 센 거니까. 음. 자, 한번 봅시다. 원타임 패드는 시멘티클리 시큐어 해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으로 본다면 어드레서리가 메시지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챌린저한테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챌린저가 0을 0을 뽑을 수도 있고 B를 1로 뽑을 수도 있죠. 그래서 0을 뽑으면 인크립션이 KX와 M0가 되겠죠. 그렇죠? KX와 M0 될 거고 1로 뽑았으면 KX와 M1이 될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드밴티지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 자, 확률이 어드밴티지는 사실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A가 얘는 뭐 M0일 때, 즉 첫 번째 거 B가 0일 때 B 프라임이 뭐 0이라고 답할 확률. 그래서 B가 1일 때 B 프라임이 0이라고 답할 확률. 이 차이라고 보면 되죠. 0일은 뭐 바뀌어 상관없는 거고. 자, B가 0일 때 B 프라임 0, 즉 M0로 인크리션 했을 때 A가 1이라고 답할 확률. 어떻게 돼요? 자, K M0 이거는 1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K 프라임 M1이 요 값이 되는 그런 K 프라임이 있느냐 이런 거죠. 어떤 C가 주어졌을 때 C가 주어질 때 이렇게 되는 애가 있느냐. 그렇죠? 또는 뭐 M0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각각 2분의 1이죠. 왜냐하면 M0도 되고 M1도 돼요. 똑같이. 그래서 2분의 1 여기 2분의 1을 해서 0이 나오죠. 이거. 그래서 퍼펙트 시큐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가 0이에요. 사실. 0이 나오고 M0 나올 확률 M1 나올 확률 똑같으니까. 똑같기 때문에 어드밴서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로. 둘 다 되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모르죠. 사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두 개 같은 거예요. 그냥 확률이 같아요. 둘 다 어떤 값에서 어떤 값을 빼는 거니까 0.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C라고 하는 게 M0를 인크립션해서 나올 수 있는 K가 하나 존재하고 M1을 인크립션해서 나오는 또 K가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둘 다 하나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C 위에 있는 C, 뭐 C0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C1이라고 하면 C0의 분포와 C1의 분포는 원래 OTP에서는 완전히 동일하죠. 완전히 동일하니까 계산상으로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컴퓨테이셔널 인디스티큐션 한 거죠. 아이덴티컬 하면 당연히 계산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원타임 패드는 당연히 시멘틱을 시큐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스트림 사이퍼도 시멘틱을 시큐하냐? 만약에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시큐하면 그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시큐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 아웃풋 값이 랜덤한 거 비슷해요. 잘 구별이 안 돼요. 랜덤하고 비슷한 거예요. 랜덤하고 비슷한 거랑 메시지랑 엑소를 했으면 걔는 뭐랑 비슷할까요? 우리가 어떤 숫자랑 랜덤한 숫자랑 어떤 값이랑 엑소를 해요. 그럼 그 결과는 랜덤이겠죠. 거의 랜덤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스트림 사이퍼는 어떻게 될까요?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CQ하다면 얘도 CQ하겠죠. 이피션트하게는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림 사이퍼는 시메트릭리 CQ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CRM을 보면 G라고 하는 게 CQ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면 그러면 스트림 사이퍼, G를 사용하는 스트림 사이퍼는 시멘티컬리 CQ하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가 CQ하다는 걸 보이는 게 조금 더 쉽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런 걸 만드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설사 20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프로토콜 만들었죠. 이 만든 프로토콜을 CQ하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증명 CRM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슈도랜전 제너레이터 자체가 정말로 CQ한 슈도랜전 제너레이터냐 그거는 보이기 어렵죠. 그거는 안 되지만 슈도랜전 제너레이터가 CQ한 게 있다라고 치면 그걸 가지고 만든 스트림 사이퍼는 CQ하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즉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자 이거의 대우가 뭐죠? 저 명제는 지금 슈도랜전 제너레이터가 CQ하면 스트림 사이퍼는 CQ하다죠. 저거의 대우. 네. 스트림 사이퍼가 CQ하지 않으면 즉 이가 semantically insecure 하면 그러면 G는 어떤 PRG? insecure한 PRG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 대우로 증명할 거예요. 이가 만약에 semantically insecure하면 우리가 PRG를 랜덤과 구별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걸로 할 거예요. 즉 만약에 이 이를 깨는 어떤 이피션트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드베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걸 만족하냐면 어드베서리가 이 인크립션에 서 어드밴티지가 non negligible이에요. 즉 꽤 높은 확률로 깰 수 있어요.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게 M0를 인크립션한 건지 M1을 인크립션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G를 깨는 알고리즘을 만들 거예요. 이피션트한 B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텐데 얘는 뭐냐면 어드밴티지 B에다가 제너레이터 G, 슈도랜덤 제너레이터 G를 주면 얘가 B가 이게 슈도랜덤 제너레이터에서 온 건지 랜덤에서 온 건지 구별을 하는 거예요. 넌 네글리저블. 그래서 A를 이용해서 B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존재하면 B는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E가 인시큐하면 B가 인시큐하죠. 그래서 그에 또 대우는
그러면 G가 CQ하면 E도 CQ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일 건 뭐냐면 어떤 식을 결국 보일 거냐면 A의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A가 어드밴티지가 넌 네글리저블이죠. 이렇게 있으면 B의 어드밴티지가 E 곱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즉 다시 이걸 2로 나누면 B의 어드밴티지가 A의 어드밴티지 절반 이상은 되더라. 근데 A의 어드밴티지가 꽤 크죠. 절반도 꽤 큰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B는 넌 네글리저블한 확률로 깰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볼 텐데 개념적으로 저게 말이 될까 한번 봅시다. 말이 되는지. 개념적인 거 먼저 볼게요. 인투이션을. 왜냐하면 여러분 하다 보면 뭐 저걸 다 어떻게 증명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딱 눈으로 봤을 때 아 얘는 시큐해 보이네. 얘는 안 시큐해 보이지 않네. 개념이 있어야 인투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한번 인투이션을 한번 봅시다. 자, 인투이션.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스트림 사이퍼예요. 스트림 사이퍼. 1번이라고 칩시다. 자, 1번. 1번은 M0를 인크립션한 거예요. 그렇죠? 4번은 M1을 인크립션한 거예요. 그렇죠? 자, 얘 두 개를 이제 구별할 수 있다고 치면 자, 그런데 우리가 뭐 구별을 떠나서 자,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잘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쉽게 하면 랜덤은 비슷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GK는 랜덤 R이랑 이 두 개는 서로 구별이 안 되죠. GK랑 R은 서로 짧은 시간 안에는 잘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computationally indistinguishabl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건 시큐한 정의니까. 그래서 시큐한 GK가 있으면 저 두 개는 구별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시큐한 GK가 있으면 얘랑 구별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뭐예요? R은 랜덤이에요. M0를 R이랑 XO한 거랑 M1을 R이랑 XO한 거. 이 두 개를 뭐라 불렀어요, 우리가? 저런 인크리션을 원타임 패드로 불렀죠. 원타임 패드는 시멘티클리 쉽게 하더라죠. 셀 퍼펙트를 쉽게 하죠. 어쨌든 시멘트를 쉽게 하죠. 그래서 위에 거 M0랑 R을 XO한 저 분포랑 M1과 R을 XO한 저 분포는 두 개가 서로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폴리논 타임의 구별이 안 돼.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구별이 안 되죠. 폴리논 타임에 2번과 3번도 구별이 안 되죠. 3번과 4번도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그러니까 1번과 4번도 구별이 안 되겠죠. 1번, 2번도 구별 안 되고 2번, 3번 구별 안 되고 3번, 4번 안 되니까 당연히 1, 4번도 구별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인투이션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여기 얘가 CQ 안에 GK가 CQ 안에 랜덤으로 대체해도 상관없겠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는 비슷하군. 이건 비슷하군. 결국 얘는 구별이 안 되겠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도. 인투이션을 썼지만 실제로 저렇게 증명도 해요. 만약 이렇게 증명한다고 치면 대충 느낌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GK랑 R이랑 구별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얼마쯤 된다 우리가 가정할까요? GK랑 R이랑 구별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 우리가 뭘로 불렀죠? 여기서 앞에서 보면 B라고 불렀죠? PRG 어드밴티지, PRG, BG라고 했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GK랑 R이랑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죠. 그렇죠? 우리 간단하게 그냥 얘를 어드밴티지 B라고 씁시다. 얘를. 오케이? 그래서 얘랑 구별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 얼마라고요? 이 어드밴티지 B라고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얘랑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밑에 거. 얘도 어드밴티지 B죠. 근데 얘랑 구별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 얼마였죠? 0이죠. 왜냐하면 OTP는 퍼펙트 했으니까.
이건 0이에요. 그러면 여기 1번과 4번을 구별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얼마일까요? 자, 1번과 2번에서 A, B죠. 2번과 3번에서 0이죠. 3번과 4번에서 A, B죠. 저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저 중에 하나라도 구별할 수 있으면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드밴티지는 2AB가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어드밴티지 우리가 인크립션에 대해서 구별할 수가 1과 4번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G를 9번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구별하든 3번과 4번을 구별하든 둘 중에 하나만 구별할 수 있으면 1번과 4번이 구별이 되죠. 저 두 개의 확률을 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렇게 돼요. 인투이션, 직감으로. 음. 이거를 이제 한번 수식으로 좀 길게 써서 한번 진짜 이렇게 되는지 느낌으로 이렇게 되죠. 제가 된다고 하니까 되는 것 같죠. 아, 자, 아직은 인투이션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거고 우리가 이제 그냥 무식하게 계산하는 건 할 만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챌린저가 있고 A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A는 인크립션, 시멘틱 시큐리티, 인크립션을 구별해내는 그런 어드베서리예요. 그래서 얘가 M0랑 M1을 뽑아서 주면 챌린저가 B를 뽑고 B도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겠죠.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G를 만들어서 C를 만들어서 주면 A라고 하는 애가 이게 M0인지 M1인지 맞추는 그런 게임이죠. 그게 A죠. 그래서 이거의 어드밴티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A가 이 인크립션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는 정의에 따라서 B가 0일 때 B 프라임이 뭐 0이란 말로 1이랑 상관없어. 1이라고 대답할 확률 빼기 B 프라임이 B가 1일 때 B 프라임이 1이라고 맞추는 이 확률의 차이라고 했죠. 어드밴티지는 맞출 때 안 맞출 때 그거의 차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얘는 B가 0일 때 맞추는 거고 얘는 B가 1일 때 맞추는 거니까 우리 간단히 W0, W1이라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W0 마이너스 W1. 이거는 W0 마이너스 W1이라 쓸게요. 그냥 노테이션을 짧게 쓴 것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정의할 거냐면 위에 거는 스트림 사이퍼인 경우고 밑에 거는 이제 원타임 패드를 쓸 거예요. 원타임 패드는 뭐냐면 똑같은 건데 A가 M0, M1을 뽑아서 주면 챌린저는 B를 뽑아요. B를 뽑고 키를 뽑지 않아요. 그냥 랜덤을 뽑아요. 원타임 패드를 할 거예요. 여러 비트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원타임 패드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C를 줄 거예요. 그럼 얘가 맞추겠죠. 그렇죠? 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B가 0일 때 B가 1이라고 답하는 거 A가 그 다음에 B가 1일 때 B'이 1이라고 답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밑에 거는 얘는 지금 상황이 다르죠.
위에 거는 스트림 사이퍼를 돌렸을 때 A가 맞추는 거고 밑에는 원타임 패드를 돌렸을 때 A가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다른 사건이에요. 얘를 그래서 우리는 R0라고 하고 이건 R1이라고 할게요. 두 개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확률은 서로 다른 얘기일 거예요. 자, 밑에 거는 서로 다른 얘기예요. 자, 우리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안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R0를 더했다 뺐다 할 거예요. 더했다 뺐다 하면 0이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에 R1도 더했다 뺐다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문제 없죠? 네. R0를 더하고 빼고 R1도 더하고 빼고 0이니까 둘 다. 그걸 추가로 하고 나서 자, 여러분들 이건 알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건 전부 다 양수로 쳐 A, B, C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뭐 작아도 상관없고. 자, 이 값은 A 절대값, B 절대값, C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맞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은 각각의 절대값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뭐 A, B, C가 다 양수면 등호일 거고 뭐 B가 음수고 A가 양수 그러면 부동호가 성립할 거고. 그렇죠? 저거 뭐 삼각형 생각하면 되죠.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보다 항상 길거나 같다. 이거죠. 자, 저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따로따로 그다음에 요거 두 개 요렇게 세 개로 쪼개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PR W0 마이너스 PR R0 더하기 PR R0 R0가 아니라 R1 PR W1 더하기 PR R0 마이너스 PR R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절대값 나눠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값은 얼마죠? R0랑 R1 두 개를 주고 A가 맞출 확률 0이죠. 퍼펙트 시큐러시에서 두 개의 분번 동일했잖아요. 그래서 C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죠. 확률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값은 0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타임 패드니까 0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얼마죠? 이 값은 뭐죠 이게? 어떤 메시지 M0에 대해서 엑소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지금 이건 잘 보면 M0에 GK를 한 건지 M0에 R을 한 건지 구별하는 거죠. 이거 뭐랑 똑같은 거예요? 주어져 있는 게 GK인지 R인지 구별하는 건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어드밴티지 BG랑 동일한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XY에 들어가는 값이 랜덤인지 수도 랜덤 제너레이션 아웃풋인지 구별하는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 값은 이게 되고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M1에 대해서 GK M1에 대해서 R이죠. 그래서 이것도 랜덤인지 수도 랜덤인지 구별하는 거랑 동일하죠. 왜냐하면 공격자 입장에서 M1이 뭔지는 아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드밴티지 이 G랑 같아요. 그러면 어드밴티지 BG가 두 개죠. 하나는 0이죠.
자, 저 값은 얼마? 네. 2 어드밴티지 BG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어드밴티지 A는 어드밴티지 BG의 2배보다 작거나 같다. 즉 A가 구별할 수 있으면 B도 랜덤인지 슈도 랜덤인지 구별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여기 보면 앞에서 인투이션을 보면 1번과 4번이 구별이 돼요. 그러면 1, 2번이 구별이 되든지 2, 3번이 구별이 되든지 3, 4번이 구별이 되든지 세 개 중에 하나는 구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2, 3번은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1, 2번 아니면 3, 4번이죠. 그렇죠? 근데 1, 2번 구별 확률과 3, 4번 구별 확률이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1, 4가 구별이 되면 1, 2 또는 3, 4에서 절반 줄 중에 절반 정도로 구별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구별이 되니까. 1, 2가 구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3, 4 구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시큐한 PRG가 있으면 우리가 시큐한 시멘틱 시큐어 스트림 사이퍼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트림 사이퍼는 되게 알고리즘이 간단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트림 사이퍼에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시큐한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만 잘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쓰면 돼요. 여러분 대신 조심해야 될 거, 키를 한 번만 써야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해서. 2번 쓰면 시큐하지 않았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시멘트 시큐어 스트림 사이퍼는 끝났어요. 간단하죠? 끝이에요. 자, 그럼 스트림 사이퍼는 제 키를 한 번밖에 못 쓰는데 못 쓰고 스트림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길이가 어떻게 돼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슈도랜덤 제너레이터 길이를 그냥 메시지 길이에 맞춰서 쭉 제너레이터 엑스화 시키면 되니까 이제 이 길이에 제한을 두는 그러한 인크립션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울 거고 그게 이제 블럭 사이퍼예요. 블럭 사이퍼는 스트림 사이퍼는 좀 다르게 생겼고 스트림 사이퍼 같은 경우는 키를 한 번밖에 못 쓴다고 그랬죠. 블럭 사이퍼는 이제 여러 번 쓰는 거를 허용하는 거를 우리가 하게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인크립션들은 다 블럭 사이퍼라고 보면 돼요. 블럭 사이퍼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블럭 사이퍼. 스트림 사이퍼에서는 입력에 해당되는 길이가 가변이었어요. 블럭 사이퍼는 이 길이가 고정이에요. 그 길이가 블럭 단위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블럭 사이퍼. 그래서 인크립션, 디크립션을 할 텐데 인크립션에 들어오는 이 플레인 텍스트 길이가 고정이고 당연히 출력도 고정이에요. 키 길이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몇 비트 정도 써야 될까요? 시큐어용 우리가 128비트, 뭐 250비트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인크립션들은 다 키 길이가 128비트 또는 뭐 256비트 아니면 그 중간에 대한 뭐 192비트 이런 거 정도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럭 사이퍼를 볼 거고 이거는 이제 프리미티브에 가까워요. 프리미티브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스트림 사이퍼를 배울 때 스트림 사이퍼는 뭘 가지고 만들어요? O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로 만들죠. 그걸 마치 무슨 레고 블록처럼 기본으로 해서 엑소에서 만드는 거죠. 예. 블록 사이퍼는 이런 블록을 인크립션하는 젤을 가지고 사실 더 복잡한 걸 이제 만들 거예요. 물론 저걸 단독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블록 사이퍼는 어떻게 되냐? 인풋의 길이가 n비트고 출력이 n비트고 키가 k비트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 사이퍼가 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막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DES 옛날에 썼던 거 70년대 썼던 게 데스 같은 경우에 키 길이가 56비트였어요. 그 다음에 플레인 텍스트의 크기가 64비트예요. 그러니까 블럭의 인풋은 64비트, 키 길이는 56비트. 근데 너무 짧죠, 56비트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늘리려고 이걸 3번 적용한 게 있었어요. 그게 트리플 데스예요. 그래서 키 길이가 그냥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6 곱하기 3이면 얼마예요? 168이죠. 그래서 트리플 데스는 데스를 3번 써요. 입력은 똑같이 64비트인데 여기에 키를 하나 쓰고 또 데스를 써서 두 번째 키를 쓰고 또 세 번째 데스를 써서 또 키를 써요. 그러면 출력이 64비트. 이게 트리플 데스예요. 그래서 키 길이가 늘어났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해진 이런 스킴의 트리플 데스인데 트리플 데스는 요즘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느리죠. 데스보다 3배 느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안 쓰고 요즘은 그냥 AES를 주로 AES가 표준이라서 어드밴스 인크립션 스탠다드 얘를 쓰고 얘는 블럭이 128비트예요. 그다음에 키도 그냥 128비트예요. 출력도 128비트고. 물론 이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키가 192비트, 256비트까지도 허용을 해놨어요. 어쨌든 저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이제 다 AES를 쓰고 있다. 2002년 이때부터 적용이 돼서. 자, 그럼 이제 이 블럭 사이퍼가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슈도랜덤 제너레이터 기억나요? 살사 20. 그거 어떻게 했었어요? 뭐 키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막 섞었죠. 그쵸? 매번 이렇게 섞었죠. 비슷해요, 얘도. 똑같아요. 자,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키가 있으면 자, 메시지가 들어가면 메시지를 막 섞어야 되겠죠. 막 섞는 거예요. 섞는데 섞으려면 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키를 일단 늘려요. 크게. 늘린다는 건 뭐냐면 이 키가 있으면 여기 요만큼 카피해서 오고 두 번째는 요만큼 카피해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카피해서 쓰는 거예요. 일부를 요만큼 카피하고 오고. 그래서 키를 늘린 다음에 이렇게 키를 다 각각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라운드 함수 이게 뭔지는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고 뭔가 함수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 또 다른 키를 적용해서 계산하고 이거를 여러 번 쭉 해서 나온 마지막을 우리가 사이퍼 텍스트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기본 개념은 쉽죠. 키를 늘리고 그다음에 뭔가 각각의 키를 가지고 뭔가 함수를 적용해서 계속 계산한 거예요. 똑같이.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똑같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건 라운드 펑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운드 펑션이 데스 같은 경우에는 16번, AES 같은 경우에는 10번. 물론 라운드 함수 내부는 다르게 생겼어요. 두 개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를 왜 그럼 여러 번 하느냐? 한 번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웃풋을 보고 인풋이 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번 섞으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많이 섞으면 원래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뭐 한 10번 섞는 거 AES고 16번 섞는 게 DES고. 그러면 뭐 16번이면 안전하냐? 아니면 뭐 10번이면 안전하냐? 잘 몰라요. 대충 저렇게 했더니 뭐 꽤 오래 걸리겠구나. 그냥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 자체는 뭐 살사 20랑도 비슷하지. 원타임 슈도랜덤 제너레이터랑도 비슷하죠. 걔도 똑같이 H라는 함수를 계속 똑같이 적용했잖아요. 얘도 똑같이 R이라는 함수를 적용하는데 얘는 키가 있으니까 키만 또 추가된 거 외에는 똑같아요. 메시지나 키를 적용해서 뭔가 계속 계산하는 거. 그래서 성능을 보면
뭐 살사 20 같은 경우에는 600메가고 AES 같은 경우는 109메가바이트라서 사실은 살사가 훨씬 더 빨라요. 스팀 사이퍼가 해본 블럭 사이퍼보다 더 빨라요. 자, 뭐 이런 거고 이제부터 좀 이제 이론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 배울 때 스트림 사이퍼를 배울 때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라는 걸 배웠죠.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뭐였었어요? 뭐랑 구별이 안 돼요? 시큐언스 랜덤이랑 구별이 잘 안 됐죠. 랜덤이랑 숫자와 구별이 잘 안 됐던 게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예요. 자, 이제 블럭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블럭 사이퍼도 우리가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처럼 뭔가 구별이 안 된다. 이런 걸로 우리가 시큐리티를 정의하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그냥 출력이 랜덤과 구별 안 된다. 이렇게 구별할 텐데 블럭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뭘로 구별하면 좋을까요? 얘는 지금 뭐예요? 입력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출력이 나왔죠. 그렇죠? 만약에 키를 모른다고 치면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나온다.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나오는 걸 뭐라 불러요? 함수라 부르죠.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나오는데 키를 모른다면 이 함수는 마치 뭐랑 비슷할까요? 랜덤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정의할 거냐면 랜덤 함수란 걸 정의할 거야. 랜덤 펑션.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랜덤 펑션과 수도 랜덤 펑션을 배울 거예요. 랜덤 펑션은 진짜 랜덤이에요. 수도 랜덤 펑션은 랜덤 펑션과 비슷한 구별이 안 되는 펑션이란 거예요. 그리고 뭐 펑션의 좀 더 축약된 버전으로 퍼무테이션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펑션은 뭐예요? 입력이 주어지면 출력이 나오는 게 펑션이죠.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으면 이 값이 이 값에 대응이 되죠. 이 값이 이렇게 대응이 돼도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값에 대응이 되면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죠. 함수죠. 네, 함수죠. 뭐가 함수가 아니에요? 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 A 두 군데로 가면 안 되죠. 똑같은 출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y 이퀄 x제곱 이거 함수잖아요. 그렇죠? x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똑같은 값이 되죠. 함수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똑같은 데 갈 수 있는 게 함수예요. 요건 함수고. 1대1 대응은 뭐예요?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사함수. 단사함수. 이게 뭐라고요? 전단사함수가 1대1 대응이고 1대1 함수는 기억나요? 1대1 함수는 대응되는 건 하나씩인데 안 돼도 상관없고 바이젝티브, 인젝티브, 서젝티브 뭐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퍼무테이션은 뭐냐면 간단하게 하면 1대1 대응이라 생각하면 돼요. 입력이 하나 주어지면 출력도 한 군데 대응되는 거예요. 입력이 다르면 출력도 다르고 출력에 해당되는 입력도 항상 존재하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얘는 그냥 함수. 자, 왜 1대1 대응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크립션, 디크립션 생각하면 인크립션, 디크립션은 함수예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 되죠. 만약 인크립션이 함수면 어떻게 돼요? M0를 인크립션 했더니 C가 나왔고 M1을 인크립션 했더니 똑같은 C가 나올 수도 있죠. 함수면. 그러면 디크립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디크립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려면 1대1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크립션, 디크립션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 즉 퍼무테이션이에요. 퍼무테이션으로 할 거라서 우리가 이제 수도 랜덤 퍼무테이션은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수도 랜덤 펑션을 먼저 배울 거고 사실 나중에 뭘 배울 거냐면 수도 랜덤 펑션이 있으면 수도 랜덤 퍼무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 또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수도 랜덤 펑션부터 한번 봅시다. 수도 랜덤 펑션은 뭐냐면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펑션이에요. 어쨌든 펑션이에요. 함수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죠. 입력과 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볼 때도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에서 인풋이 있었죠. 인풋이 뭐였어요? 키였죠. 키 값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막 달라지는 거죠. 랜덤처럼 보이는 값이 달라지죠. 얘도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에 따라서 함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가 당연히 이제 계산은 빨리 돼야 되겠죠. x가 주어졌을 때 y 계산한 건 빨리 돼도, 키가 주어졌을 때 키랑 x가 주어졌을 때 y를 계산한 건 빨리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서 우리가 CQ한 수도 랜덤 펑션, CQ한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 뒤에서 더 볼 거고, 기본적으로 수도 랜덤 펑션과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볼 텐데, 둘 다 보면 키가 들어가 있어요. 키가 들어가 있고, 퍼뮤테이션은 다른 점은 그냥 1대1이다. 그거만 더 추가되는 거예요. 함수 중에서.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면 돼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역함수도 이피션트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출력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키가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가지고 x를 구하는 것도 빨리 계산 가능해야지 우리가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펑션과 퍼뮤테이션의 차이는 알겠죠? 1대1 대응이면 퍼뮤테이션. 그러면 왜 이제 우리가 슈도 랜덤 펑션,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얘기하느냐? 앞에서 DS 있었죠? 블록 사이퍼. 그다음에 AS 이런 것도 있었죠? 걔네들이 사실 뭐냐면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이에요. 걔가 키 값을 모르면 마치 랜덤처럼 보내주는 애예요. 그래서 슈도 랜덤 퍼뮤테이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뭐 데스라든지 AS예요. 그래서 뭐 퍼뮤테이션은 펑션 중에 하나죠. 1대1 함수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퍼뮤테이션은 펑션이고,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펑션 중에서 1대1이다. 반사고 역함수가 존재하면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수도 랜덤 펑션이 뭔지를 우리가 잘 얘기해야 되겠죠. CQ한 수도 랜덤 펑션을 얘기할 텐데, CQ한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는 뭐였어요? 얘랑 뭐랑 비슷하다? 랜덤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 랜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력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키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길이는 랜덤이랑 비슷한 값이 되는 거고, 자, CQ한 수도 랜덤 펑션은 뭐랑 비슷할까요? 랜덤 펑션이랑 같은 거야. 얘랑 거의 비슷하다. 자, 그럼 이제 랜덤 펑션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먼저 랜덤 펑션이 뭔지 한번 봅시다. 어, x가 있고 y가 있어요. 얘가 지금 4개의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4개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가 x가 4개고 y가 4개예요. 여기에 가능한 함수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일까요? 모두 몇 가지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세볼까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죠?
이게 다 하나씩 세는 거야. 자, 모두 몇 가지 있을 수 있을까요? 얘가 갈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 이걸로 좀 여기 기준일까? 여기로 올 수 있는 게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겠죠? 나가는 걸로 합시다. 얘가 갈 수 있는 게 네 개 중에 하나겠죠? 네 가지. 두 번째 건. 이것도 네 가지죠. 세 번째 거? 네 가지. 네 번째 거? 네 가지. 즉 4의 4승가지가 나오겠죠. 이만큼 개수의 함수가 존재해요. 그렇죠? 근데 이 함수 중에서 뭐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함수가 딱 주어지면 랜덤이라는 얘기는 뭐 그냥 아무렇게 주어져 있겠죠.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어떤 하나 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야. 이게 랜덤 함수예요. 그래서 랜덤 함수는 지금 이 정도의 가지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슈도 랜덤 함수, 슈도 랜덤 펑션을 생각합니다. 얘는 키가 있죠. 키가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랑 거기에 따라서 사이퍼텍스트가 정해져요. 자, 키의 길이가 2비트로 쳐봐요. 2비트면 모두 몇 가지예요? 2의 2승, 즉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즉 PR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X가 4개가 있고 Y가 4개가 있어요. 둘 다 사실 2비트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건 00, 01, 10, 12, 00, 01, 10, 12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키도 2비트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랜덤 펑션으로는 4의 4승이니까 엄청 많은 가지수가 있죠. 근데 수도 랜덤은 그 중에서 단 네 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요런 거 하나. 1번, 2번, 3번, 4번. 딱 네 개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수도 랜덤 펑션이에요. 수도 랜덤 펑션은 훨씬 더 경우에서 적죠. 랜덤 펑션이 훨씬 더 경우에서 많죠. 랜덤 펑션 4의 4승가지니까 뭐 엄청 많아. 저거 외에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매핑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많아요. 시큐어한 수도 랜덤 펑션이라고 뭐냐면 저 펑션이 딱 주어져 있으면 물론 이제 주어져 있는 게 저 매핑을 다 알면 이거는 슈도 랜덤 펑션인지 진짜 랜덤 펑션 구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입력이 엄청 많아요. 지수수만큼 많으니까 다 물어보지 못하고 몇 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를 넣었더니 얼마나 하고 이를 넣었더니 얼마나 하고 이거 몇 번 물어봐가지고 얘는 랜덤 펑션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매핑. 아니면 얘는 슈도 랜덤 펑션이구나. 이걸 이제 구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이 빠른 시간 안에 잘 안 되면 시큐어한 슈도 랜덤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도 랜덤 제너레이션 생각할 때 똑같죠? 이 숫자가 패턴이 그냥 주어졌을 때가 진짜 랜덤인지 슈도 랜덤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인지 구별을 못하면 시큐어하다 그랬죠? 이번에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주었어요. 뭐 1에 매핑되는 값, 2에 매핑되는 값 이런 게 막 주어져 있어요. F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요 결과를 쭉 보고 이게 랜덤 펑션에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슈도 랜덤 펑션에 나온 결과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큐어한 슈도 랜덤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거예요. 자, 인투이션은 이렇게 되고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계속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